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나요? 어떻게 마음 치유를 하고 극복을 했나요? 라는 물음으로 사연 모집을 했고, 힐링 방송을 위해, 그리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또 마음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마음 위로와 도움을 드리고자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마음, 그리고 아픔을 꺼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자 가벼운 것도 작은 것도 전혀 아닌 쉽게 얻을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마음입니다. 또 자신의 아픔을 꺼내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치유의 과정을 거쳐온 내면의 힘을 가진 성숙해진 마음 능력을 지니신 분들일 겁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한 따뜻한 마음 온도를 지니신 분들, 누구나 경험했던 그리고 앞으로 겪을지도 모를 삶에 공감되는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책도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강의하는 거를 보면서 내가 스스로 용서하지 않고서는 계속 이걸 어쩔 수가 없구나 싶어서 나 살자고자 그냥 과거를 용서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어거지로 치유를 했어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친구들한테 배신 같은 거나 싸움을 해서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어떻게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 치유를 한 이유는 바로 없고 그냥 무뎌졌습니다. 네. 그냥 살다 보니까 무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게 되었고, 아직도 되게 마음이 아픈 일들이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괜찮겠죠? 저도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면서도 많이 받아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제일 크겠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믿었던 사람에게 별거 아닌 문제로 틀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주위 사람들하고 저를 이간질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배신감이 조금 들더라고요. 하지만 결국엔 그 배신감도 컸지만 그만큼 배울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상처는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 치유가 되었었고 생각을 좀 달리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그 사람을 잡으려고 생각도 없었고 그저 이렇게 누가 한 명이 나갔을 뿐이지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좋은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그것을 가지고 난 그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내고 구태여 집착하려 하지 않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빨리 받아들여야 했던 게 큰 치유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학생이고요.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사연이 있는데 그게 너무 길어서 다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힐링 방송이 있길래 말을 하고 싶어서 보냅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만났었을 때의 이야기인데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던 이야기는 사람이 그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울할 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를 떠나더라고요. 그 누구의 탓도 아니었는데 그냥 서로가 변해서 떠나가는데 그런 게 되게 상처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바람을 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상처였던 것 같아요. 뭔가 말로는 할 수 없는 아픔? 그런 것도 많이 느낀 것 같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 치유 그저 그냥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그런 기억이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저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게 이제 부모님한테 많이 상처를 받았죠. 부모님이 많이 들으셨거든요. 제가 좀 많이 뭔가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뭔가 잘못을 해서 하긴 잘못을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 지금도 어리긴 하지만 그땐 더 어렸으니까 그 어린 마음에 이제 저는 잘못 없다고 생각하고 엄마에게만 아버지에게만 이제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제가 잘못한 건 생각을 안 하고 지금도 저가 잘못은 생각은 했지만 이제 너무 심하게 부모님이 대처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좀 많이 맞아서 그 초등학교 때 너희 엄마 개무냐고 그럴 정도로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상처가 조금 있는데 막 자살도 해보려고 그러고 막 자해도 해보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막 딱 들어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죽어도 니를 알아봐주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네가 아픈 감정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냥 네가 이렇게 죽으면 개죽음이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언젠가 지금은 힘들겠지만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된다면 이렇게 맞았던 그런 게 감사할 것이라고, 분명 감사하다 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냥 꾹 참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잘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극복을 했어요. 저는 혼자서 막 시도 쓰면서 글로 막 감정을 막 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서 극복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노킬입니다. 네이버와 유튜브에서 방송을 동시에 하고 계신가 봐요. 네. 거기다가 이제 스푼까지 플랫폼을 넓히신 예진아 씨님의 스윗박스인가 봅니다. 저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던 사연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직장 동료였고요. 그 사람과
저는 몰랐는데 직급의 차이나 질투심 그런 것들 때문에 저를 많이 미워하고 있었던 친구더라고요. 저는 감쪽같이 몰랐어요. 제 앞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질타를 받았어요.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시작을 캐고 보니까 그 친구가 저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물론 다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제가 행동을 했던 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또 터무니없는 이야기들까지 붙여서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주 오랜 동안 그 일을 했는데 갑자기 회의가 느껴졌어요. 일 자체는 괜찮았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자꾸만 저를 그렇게 만드니까 그 사람을 구슬러도 보고 타일러도 보고 대화도 많이 했어요. 시간을 들여서. 근데 그 갭이 참 좁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오해했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사연을 구구절절 얘기하고 오해를 풀고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면서 저에 대한 오해는 일단 풀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에게 사과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싫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그 사람에게 그런 원인을 제공했을 거라고 저는 인정을 했어요. 사람은 다른 거니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싫어함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마음껏 싫어하라고 했고 그리고 저는 저대로 그 사람 없는 사람인 양 공기 취급을 하고 그리고 업무적으로만 그 사람을 대했습니다. 평소에는 진짜 내 사람처럼 살갑게 대하고 정말 그 사람을 나를 싫어하는 걸 알았어도 구슬리고 했는데 저는 할 만큼 했으니까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그렇게 건조하게 대하니까 그 사람이 다가오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요? 네. 동성이든 이성이든 마음을 주는 템포가 좀 맞아지면 서로에게 상처가 좀 덜하고 많이 사랑하는 시간만 있을 텐데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사랑을 받으려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줄이니까 상처를 안 받게 됐어요. 그 사람에게. 물론 또 다른 사람에게 제가 또 애정을 갈구하고 관심을 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상처를 받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인정을 바라는 욕구 그런 것들을 지워버리면 더 이상 상처도 없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나 안타까운 마음이나 그런 것도 남지를 않게 돼요. 그냥 깨끗하게 단념되는 거. 치유의 시간은 필요도 없이 그냥 나 스스로가 인정하면 모든 게 괜찮아집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은 사실 한 명이 아니라서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같이 싫어하진 않아도 무시하면 돼요. 힘내요. 컴퓨터의 저장 장치처럼 포맷이라도 해보려고 싶지만 우리의 좋지 않은 기억은 씻어내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고 깨끗해지지가 않지요. 잊으려고 안간힘을 써서 노력을 해도 이미 남겨진 상처는 오랫동안 흔적처럼 남아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픈 경험을 다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치유라는 선물을 주는 걸까요?
상처받았던 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잠재의식을 비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 치유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처와 마주하고 깊이 들여다보아야 마음 치유를 할 수 있는 내면의 힘도 길러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 모르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많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마음 상처를 드러내는 순간 많은 사람들과 아픔을 공유하게 되고 아픔은 점점 더 분해되어 희미해지고 기억 속에서 흐릿해질 확률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때론 꺼낸 마음 상처가 감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정화작용에는 부작용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작용은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단단해질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개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 상처를 자기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통해 이야기하고 숨기지 않고 말하기,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어지는 이상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마음 치유를 하는 일은 사는 동안 계속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처를 받고 회복되지 못한 채 마음의 고통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할까요? 누군가 던진 상처를 받고서 버리지 못한 채 마음으로 안고 무거운 상처들에 억눌려 스스로 좌절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꿋꿋하게 이겨내어 더 단단한 사람이 될 것인지요. 아픔을 씻어내 비워진 공간의 행복으로 가득히 그 공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일은 자신을 사랑해야 하고 자신부터 행복해야 합니다.